6월 6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경향신문에서 이색적이게도 토요일날 신문에요. 이준석 씨를 굉장히 띄우는 그런 이 두 페이지를 할애해가면서까지 이준석 씨를 굉장히 띄우는 그런 이색적인 세션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는 뭐 그 정당에 대해서 누가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 잘하고 누가 더 낫다 이런 것까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인데 경향신문에서 좌익신문에서 이준석을 이렇게 띄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밌네 하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주말 동안에. 그 말씀보다는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원훈석, 우리가 가정에 가훈이 있고 학교에 교훈이 있듯이 여기 이제 국가정보원의 훈석, 표를 새긴 이 바위 덩어리가 새롭게 세워졌고, 박지원 씨와 문재인 씨가 이 앞에서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요, 국정원법 전면 개정 입법을 통해 개혁의 확고한 제도화를 달성했다면서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씨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간첩을 안 잡겠다는 말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요. 뭐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허울 좋은 말을 세우긴 하지만은, 그게 예를 들어서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댓글 공격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다 한국 사람들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긴 하는데, 해군에 대해서 해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래서 당시 국정원장이 이건 댓글에 대해서는 방어 댓글을 펼쳐라라고 했던 것이죠. 뭐 광범위하게 보자면은 뭐 정치라고 할 수도 있죠. 정치의 영역이니까. 정치의 영역과 전쟁의 영역, 일상생활의 영역, 그렇게 칼로 토막 내듯이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전직 국정원장들을 이제 수사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근데 뭐 그걸로 따지면은 드루킹 같은 경우에 댓글 조작을 얼마나 해냈습니까? 그런데 드루킹 지금 3년 징역 만기 출소를 얼마 전에 했었더랬거든요. 끝냈고, 김경수라고 하는 닉네임 바둑입니다. 바둑이는 아직까지 이제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글씨가요, 신영복 글씨체입니다. 신영복 글씨체는 자꾸만 제가 입이 딸도록 설명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동아시아 끝자락에 마지막 남아있던 자유체제를 이제 불씨를 살려낸 기적 같은 나라인데, 그걸 이제 60년대 후반으로 치달아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아시아의 공산화 물결이 넘치고, 그때 이제 경쟁 체제로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나머지 폭력 전술로 다시 돌아서고, 그리고 대규모 무장 공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뭐 흑산도, 그 다음에 남한의 좌익들의 지하 공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할 때예요. 그때 이제 68년도에 이제 사건이 터진 게 통역당 사건인 것이죠. 한명숙 씨 남편 박성준 씨, 뭐 영천에서 출생했던 김종태, 그리고 조카가 김진락,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영복, 지금 이제 기모란이라고 하는 성이 기시예요. 그리고 모란봉, 북한의 모란봉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자식 이름을 지어서 기모란 씨가 지금 방역기획관으로 이제 들어갔죠.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기세춘, 역시 통역당 간첩 사건으로 징역살이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거기 종북적이면 자기 딸내미 이름을 기모란이라고 짓겠습니까? 어쨌든 거기에 한 사람이 이제 신영복 씨잖아요. 신영복 글씨체, 신영복 씨는 우공이산이다. 조금씩 옮겨 나가자. 뭐를? 대한민국 덜어먹자는 거죠.
그 문소리라고 하는 여자도 신영복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징물을 벽에 걸어놓고 아, 우리 신영복 선생님이 하사하신 거다 이렇게 막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었는데, 경북 청송군청 인사과 그리고 경주시청 이런 곳에서는 글씨가 뭐 어떠냐, 글씨가 뭐 어떠냐, 그건 미적 감각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의 사건은 사건이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입니다. 청송군, 경주시, 알려줘도 괜찮다고 쓰는 우리 경주시.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그러면은 그 하고 많은 폰트체 중에서 왜 굳이 국가정보원 앞마당에다가 신영복 글씨체를 이렇게 쓸까요? 왜 하고 많은 폰트체 중에서 국군 장군 진급식을 할 때 상정검이라는 걸 이제 수여를 할 때 그 뒷배경에다가도 간첩 글씨체를 걸어놓고 왜 쓸까요? 왜 쓰죠? 그 하고 많은 글씨체 중에서 의미가 없다면 다른 걸 써도 되는데 왜 그걸 쓰려고 고집하죠? 국가보안법 없앤다고 지금 하는데, 지금 문재인 씨는 침묵하고 있지만 집권하기 전부터 늘 야당으로서 있을 때 국가보안법 없애야 된다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을 없앤다? 간첩을 안 잡는다? 그러면은 북한의 보위부를 없애고 통전부를 같이 없애자고 한번 말을 해봄직도 하지 않습니까? 예. 적군이 갖고 있는 무기라든지 체제는 그대로 두고 이곳의 체제만을 허물고 이곳에 그들의 사상이 들어오게끔만 하게 하는 게 자유입니까? 출판 자유에 허가돼야 된다. 출판의 자유가 허가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두환 회고록 출판 금지, 삭제 부분 검열하고 통제하고, 박유하 교수의 위안부에 관련된 책 검열하고 삭제시키면서 김일성 회고록은 그 허구에 의해 쓰여진 주민들을 선동하는 책자인 그거는 또 내야 된다고 하고, 북한의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또 만들어내고, 김여정이가 열받으니까. 그게 이들이 말하는 다양성과 자유라고 하는 것의 잣대입니다. 잣대입니다. 혹자는 이런 저에게 제 주변에서도 조금 극단적이지 않느냐 또는 편협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순진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극단적이고 뭐가 편협적이죠? 제가 누군가를 뭐 뜯어 죽여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적어도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백신 정도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봐서 제가 극단적입니까? 그런 식의 순진한 생각으로 갖고 오니까 이까지 질질 끌려왔던 것입니다. 레닌이 말한 쓸모있는 바보들, useful idiot이 되어 온 것입니다. 쓸모있는 바보들,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 쓸모있는 바보들이다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 앞마당에 간첩의 글씨체를 달아놓게 되는, 이 정도면 청와대 앞마당에 북한 인공기 걸어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전혀 이상 없습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 고지를 탈환하거나 한 도시를 탈환하고 난 뒤에는 자기 국가의 깃발을 왜 달려고 하겠습니까? 왜 달려고 하겠어요? 김정은이가 쓰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백두체라고 합니다. 우상향으로 45도로 쫙쫙 뻗어나가는 글씨체로만 볼 때는 그게 멋있는 글씨체 맞아요. 진취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게 우상향 글씨체예요. 우리가 글씨체를 보면서 수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지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재산 정도까지 다 분석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글씨체를 가지고요. 글씨체는 멋있죠. 그럼 우리가 백도체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의 사진을 걸어놔도 되겠네요. 되겠네요. 6.25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대남 도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백두혈통이 아니라 백정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상징물을 걸어놔도 되겠네요.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극악스럽게 흔적을 지우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한일 합방에서부터 그 이후에 해방까지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많이 죽였습니까? 얼마나 죽였죠? 자꾸 괴롭혔다,
잔인했다라고만 하지 말고 정확한 통계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 많이 죽였습니까? 한일 합방을 할 때부터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나라를 내준 게 고종이죠. 전쟁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 이후로는 글쎄요, 조선 왕실 체제 그리고 조선 사대부 체제 아래에서 고통에 신음하던 조선 백성들 입장에서 일제시대가 나왔을까요? 조선시대가 나왔을까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숫자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생활의 인프라라든지 제도는 조선시대가 나왔을까요? 일본시대가 나왔을까요? 감정 빼고 한번 말해봅시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대해서 누가 제일 싫어했겠습니까? 예, 조선 왕실이고 조선 사대부층 아니겠습니까? 아, 조선 왕실은 아니죠. 일본 왕실에 족보를 올려가지고 예산을 무지막지하게 받아가지고 호의호식했으니까 그들은 빼고 조선 양반들이 일본을 제일 싫어했겠네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천민들은 일본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건데요. 지금 우리 한국에는 천민 자손들 있습니까? 전부 성씨 세탁해가지고 개량해가지고 다 양반 성씨 갖고 있죠. 저도 지금 김씨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다 왕실의 후손들이고 다 양반 후손들 아닙니까? 천민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이용훈 교수님이 특히나 그 조선 노비 체제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한 분인데, 경상도, 뭐 울산 지역, 뭐 전라도 지역 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40에서 한 60%의 가량에 이르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노비가 있고 그 노비 다음 그 위에 단계라고 해서 살만한 등급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피임에 성공해가지고 천민과 상민들, 뭐 상놈이라고 통틀을게요. 그 사람들이 일제히 다 멸족해 버렸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성씨들이 보면은 왕족의 성씨고 다 그럴듯한 양반의 성씨를 갖고 있는데, 제가 그 뭡니까 강남 좌파형, 캐비어 좌파형 그런 사람들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호한다. 예, 일견 저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거 잘 먹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 정당을 선택하는지 제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조선 양반들 아닌 사람들이 왜 조선 체제를 비난하지 않고 일제 체제를 그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선 체제를 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500년 동안이나 극소수만 해먹고 있던 그 체제들, 나름 다른 사람들은 다 노예로 개, 돼지, 말보다 가격이 더 싹 저렴했거든요. 사람의 가격이. 그렇게 부려먹었던 조선 체제에 대해서는 왜 욕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를 극단으로 봐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제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진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그런 순진한 생각하고 있다가 공멸합니다. 어떤 분이 제 댓글에 멸공하지 않으면 공멸합니다 라고 예전에 작년에 댓글 남긴 게 제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의 정신은 멸공입니다. 반공을 넘어서 멸공입니다. 하태경, 홍진표, 홍준표가 아니라 홍진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김영환. 이런 사람들은 전향한 듯하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 반공하자고만 하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반응을 합니다. 그거는 냉전 시대에 있었던 수구적인 이념 용어다, 이딴 소리를 하죠. 그러면서 홍진표 씨는 뉴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활동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보수 체제에 대해서 수구다, 저도 수구적인 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일본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 그건 제가 수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일제시대 체제에 따르고 있는 나라입니까? 북한은 그대로, 중국은 그대로 공산당이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그거는 없애려고 하면서. 그래서 김건식, 하태경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진 않고, 그때도 자기들은 합리적인 걸 추구하던, 개혁 보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자기 과거에 대해서 셀프 면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아주 요소를 뜨는 그런 놈들이 보수라고 지금 거기 끼어 들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더불어 쪽은 더불어 원래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기울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정상적인 말을 하는데 극단이라고 표현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허탈해지고 모멸감을 느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간첩 글씨체를 돌멩이에 새겨가지고 웃고 있는 문재인 씨와 박지원 씨 신문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